안녕하세요. IT를 사랑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리뷰하는 세다리TV입니다. 2023년 10월 17일 인텔의 14세대 CPU 엠바고가 해제가 되었습니다. 이미 그 전부터 대만 CES 2023에서 14세대가 나오면 출시될 메인보드들이 전시되었죠. 요즘 각 메인보드 제조사마다 본격적으로 14세대에 맞춰 나온 B760, Z790 메인보드 리뉴얼 버전이 정식적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14세대 CPU가 워낙 전기도 많이 먹고 발열도 심해서 많은 유저들이 기대치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새로 출시된 메인보드들이 큰 주목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 역시도 13세대에 출시한 B760, Z790 보드에 14700K CPU 언더볼팅해서 잘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잘 지내고 있는데 기가바이트 공식 유통사 PC 디렉터에서 연락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2023년 11월에 출시한 기가바이트 B760M 어로스 엘리트 X AX 리뷰 요청을 받게 됩니다. 새하얀 PCB 기판의 화이트 모델에 램 오버클럭이 기가바이트 Z790 상위급 메인보드만큼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마침 제가 DDR5 하이닉스 A-die 언락 램 촛불딱 수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램은 타사 메인보드 2종에서 6800MHz에서 7000MHz가 겨우 오버클럭 되고 TM5 안정화도 통과되는데요. 너무 흥미가 돋아 B760 메인보드가 램 오버클럭이 얼마나 잘 될까라는 기대심을 품고 제품을 보내달라고 했어요. 이제 본격적인 기가바이트 B760M 어로스 엘리트 X AX 메인보드 언박싱 및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화이트 메인보드답게 상자가 깔끔하게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화이트 매니아라 이 박스 색상과 디자인까지 너무 좋네요. 박스 크기는 외관으로 보기에는 작지만 무게가 나름 무겁습니다. 박스 상단에는 PC 디렉터 정품 인증 스티커가 붙어져 있습니다. 이제 박스를 열어서 구성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메인보드 본체, 와이파이 6E 안테나, 사타 케이블 2개, 아주 간단한 설명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받은 제품은 리뷰 샘플이기 때문에 조금 포장이 엉성해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화이트 메인보드는 대부분 고가 라인업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가바이트는 이 메인보드를 보급형 라인에 어설프지 않은 완벽한 화이트 메인보드로 출시했습니다. 물론 10만원 초반대의 엔트리급 B760M 메인보드들을 생각하면 이 메인보드의 현재 가격은 25만원 정도 하니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B760 메인보드의 6레이어 PCB라면 이 메인보드는 8레이어 PCB를 채택해서 무려 램 오버클럭이 8266MHz 이상까지 들어간다고 공식 스펙상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DDR5 하이닉스 A-die 언락 수율 촛불딱 램이 타보드에서는 6800MHz까지 겨우 오버클럭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메인보드에서는 7800MHz에 부팅 성공하고 TM5 안정화는 7600MHz까지 받습니다. 저도 6레이어 메인보드와 8레이어 메인보드의 램 오버에서 차이가 이렇게 날 줄은 몰랐어요. 이제 메인보드를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CPU는 인텔 1700 소켓을 사용하기 때문에 인텔 CPU 12세대, 13세대, 14세대 전부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원부는 14 플러스 1 플러스 1 페이지 구성의 드라이브 모스로 전원부 총 출력값은 840A입니다. 좌측 전원부 방열판에는 기가바이트 B760M 어로스 엘리트 X AX 패션의 완성이라고 생각이 되는 SMD LED가 적용되어 있어요. 여기 어로스 글자에 LED가 들어오는데 실제로 보면 정말 은은하게 예쁩니다. 전원부 방열판을 분해해서 어느 제조사의 드라이브 모스를 썼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온세미 제조사의 전원부 컨트롤러와 드라이브 모스 칩셋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쁘다고 극찬했던 SMD LED 4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CPU 보조전원은 8 플러스 4핀 총 12핀으로 CPU 전력 공급이 가능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메모리 슬롯은 4개에 메모리 최대 용량 192GB까지 지원하며 한 램 뱅크당 42GB 모듈을 지원해요. 메모리 오버클럭은 8266MHz 이상 가능합니다. 당연히 XMP 메모리 모듈 지원하고요. 그리고 보드 측면에 HDMI 포트 1개가 달려 있어요. 컴퓨터 내부 또는 외부의 모니터를 연결하면 시스템 모니터링 기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픽카드를 장착하는 1번 PCI 익스프레스 슬롯은 그래픽카드 무게를 감안해 단단한
금속 아머 재질로 되어 있어요. PCI Express 5.0 16배속으로 시중에 나와 있는 최신형 그래픽카드 모두 지원합니다. 그리고 그래픽카드 탈거할 때 사용자 편의성을 위해 PCIe 이지 레치라는 길쭉한 탈거 장치를 만들어 놓았네요. 그리고 혹시나 무거운 그래픽카드로 인하여 1번 PCI Express 슬롯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메인보드 후면을 보시면 백플레이트 처리까지 되어 있어요. 이런 곳에서 정말 섬세하게 사용자들을 배려하는 점이 보이네요. 아래의 PCI Express 슬롯은 PCI Express 4.0 4배속이고 여기에 랜카드, 사운드카드, 캡처보드를 장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M.2 SSD 슬롯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CPU 소켓 바로 아래에 있는 흰색 방열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메인보드는 M.2 이지 레지 플러스가 적용되어 정밀 나사와 정밀 드라이버가 없어도 손으로 M.2 SSD 장착 및 탈착이 가능합니다. PCI Express 4.0 4배속 64GB 트랜스퍼의 SSD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CPU 칩셋 직결로 내려오는 SSD라 운영체제는 이곳에 설치해 주시는 게 좋아요. PCI 슬롯 사이에 조금 큰 방열판이 있네요. 여기 큰 방열판에도 보시면 또 M.2 이지 레치 플러스가 있네요. 손가락을 이용해서 돌려서 탈거하시면 여기는 두 번째 M.2 SSD 슬롯이 있습니다. 여기는 메인보드 칩셋 직결이라 서브용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속도는 첫 번째 M.2 SSD와 마찬가지로 PCI Express 4.0 4배속 64GB 트랜스퍼 속도의 NVMe M.2 SSD를 지원합니다. 여기 바로 오른쪽 측면을 보시면 하드디스크나 2.5인치 SSD를 메인보드에 연결할 수 있는 SATA 3 포트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USB 3.2 Gen2 Type-C 헤더가 있어 PC 케이스 전면에 Type-C 3.2 Gen2 포트를 지원하면 더욱 편의성을 더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온보드 LED 부분인데 컴퓨터 부팅 시 부팅이 진행이 안 되면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빨간색 LED 불빛으로 알려주는 곳입니다. 오디오 칩셋은 리얼텍 ALC892 칩셋이고 노이즈 제거를 위한 캐퍼시터 4개도 옆에 달려있네요. 이제 메인보드 후면 I/O 포트 한번 살펴볼게요. I/O 포트는 I/O 쉴드와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좌측부터 시작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USB 2.0 포트 4개, 와이파이 6E 안테나 커넥터, CPU 내장 그래픽을 출력하는 DP 포트와 HDMI 포트, USB 3.2 Gen2 x2 Type-C 포트, USB 3.2 Gen2 Type-A 포트 1개, USB 3.2 Gen1 Type-A 포트 3개, 인텔 2.5GB 램 포트, HD 오디오 단자, 광출력 커넥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메인보드 테스트 환경 및 스펙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리뷰의 기가바이트 B760M 어로스 엘리트 X AX 테스트 환경 및 스펙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실내 온도는 23도에서 24도 사이를 유지했으며 모든 벤치마크 테스트는 인케이스 상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할 테스트는 램 오버클럭 하는 방법입니다. 특히나 기가바이트 B760M 어로스 엘리트 X AX 메인보드는 8레이어 PCB 기판을 적용했습니다. 그로 인해 램 오버클럭에서 굉장한 큰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여담으로 메인보드에서 램 오버클럭이 끝나고 CPU 오버클럭이나 언더볼팅을 해주는 게 순서에 맞습니다. 제가 사용한 DDR5 메모리는 5600MHz 하이닉스 A-Die 언락 램이고 램 수율이 정말 안 좋은 걸 뽑아서 타사 메인보드 2개에서 6800MHz도 겨우 오버클럭 안정화 본 램입니다. 이제 램 오버클럭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바이오스에서 설정한 값들은 하이닉스 A-Die 언락 램 기준이기 때문에 삼성 마이크론 램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제 램 오버클럭 방법을 따라 하셔도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시니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보시는 화면은 기가바이트 B760M 어로스 엘리트 X AX의 바이오스 이지 모드 화면입니다. 여기 인포메이션을 보시면 메인보드 모델명과 바이오스 최신 버전 F3B와 CPU, 램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가장 처음 우리가 해줄 것은 램 오버클럭을 해주고 안정화를 해야 됩니다. 키보드 F2번 키를 누르시면 어드밴스드 모드로 화면이 전환이 됩니다. 상단 메뉴에 트위커로 이동해 주시고요. 저는 하이닉스 A-Die 언락 DDR5 램을 사용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이 하이닉스 A-Die 언락 DDR5 램은 타사 메인보드에서는 6800MHz까지 오버클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가바이트 메인보드에서 7600MHz까지 램 오버클럭이 되더라고요. B760 보드에 8레이어 PCB를 채택한 건 정말 희소성 있고 이 가격대에 새초나 다름이 없죠. 보통 메인보드들이 B보드에서는 6레이어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죠. 8레이어 PCB를 채택해서 램 오버클럭이 훨씬 잘 되었습니다. 키보드 방향키 아래쪽으로 눌러 시스템 메모리 멀티플리어에서 엔터를 눌러주세요.
키보드 방향키 아래쪽을 눌러 DDR5 7600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아래에 있는 어드밴스드 메모리 세팅에서 엔터를 눌러주세요. 키보드 방향키 아래쪽을 눌러 메모리 부트 모드에서 엔터를 누르고 디세이블 패스트 부트를 선택해주세요. 다시 키보드 방향키 아래쪽을 눌러 메모리 채널 타이밍에서 엔터를 눌러주세요. 여기서 메모리 1차 타이밍 값을 넣어줄 건데요. 38, 46, 46, 84로 설정해 주시고 ESC 키를 눌러 이전 화면으로 나와주세요. 이 화면에서도 ESC 키를 눌러 이전 화면으로 나와주세요. 이 화면에서 키보드 방향키 아래쪽을 눌러 내려와 주세요. CPU 슬롯이 PCH 볼티지 컨트롤 파트에서 멈춰주시고 조금 내려오시면 인터널 VCC-SA를 1.15V로 설정해 주세요. 다시 키보드 방향키 아래쪽을 눌러 내려와 주세요. D램 볼티지 컨트롤 파트에서 멈춰주세요. VDDQ CPU 값을 1.25V로 설정하시고 VDD2 CPU 값을 1.25V로 설정해주세요. 그리고 바로 아래쪽에 DDR5 볼티지 컨트롤에서 엔터를 눌러 진입하시고요. VDD-A0 볼티지 값을 1.45V로 설정하시고 VDDQ A0 볼티지 값을 1.25V로 설정해주세요. 자, 이렇게 설정하시고 윈도우로 진입해서 메모리 오버클럭 안정화 프로그램 TM5를 실행시켜서 테스트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테스트 도중 실패하거나 에러가 뜨시면 시스템 메모리 멀티플리어에서 설정한 DDR5 7600을 7400, 7200, 7000으로 내려서 테스트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램 수율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자세히 이야기 드리면 30분은 걸리니 다음에 자세히 수율에 대한 영상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키보드 F10번 키를 눌러 Yes에서 엔터를 눌러주시면 저장이 되고 윈도우로 진입하시면 됩니다. 램 오버클럭을 했으면 안정화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안정화 프로그램 없이 바로 실사용하셨다가는 게임 중에 튕기거나 작업물이 저장되지 않고 컴퓨터가 멈추는 일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메모리 오버클럭 후 안정화 프로그램에는 TM5, HCI 램 테스트, 프라임 95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라이트하고 빠르게 테스트 결과를 낼 수 있는 TM5 안타 777 버전을 이용했습니다. TM5 안타 777 3주기 테스트로 오류 없이 테스트 통과를 했습니다. 이것도 여담이지만 배틀그라운드가 램 오버 후 안정화가 되었는지 테스트하는데 정말 좋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배틀그라운드로 램 오버 안정화 작업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아이다 64 메모리 벤치마크를 이용해 램 오버클럭하면 얼마나 성능 향상이 있는지 테스트 해봤습니다. 왼쪽 화면이 DDR5 5600MHz 순정 상태의 램이고 오른쪽이 7600MHz로 램 오버클럭한 테스트 화면입니다. 제가 차트로 간편히 볼 수 있도록 보여드릴 테지만 대충 지금 수치만 보셔도 차이가 꽤 나는 게 보이시죠? 차트로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램 오버클럭으로 인해 리드, 라이트, 카피 세 가지 수치는 높을수록 좋은 겁니다. 7600MHz로 램 오버클럭한 값이 각각 30% 이상 오른 게 보이시죠? 이번 차트는 램 오버클럭으로 인해 레이턴시, 즉 지연 속도입니다. 레이턴시 값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7600MHz로 램 오버클럭한 값이 23%나 감소했네요. 램 오버클럭으로 인한 게임 프레임 변화를 테스트해봤습니다. 첫 번째 게임은 배틀그라운드이고 해상도는 풀 HD에 그래픽 품질은 울트라입니다. 배틀그라운드는 램 오버로 인해 하위 1% 프레임은 13% 증가했고 평균 프레임은 10% 증가했습니다. 두 번째 게임은 오버워치2이고 해상도는 풀 HD에 그래픽 품질은 최상입니다. 오버워치2는 램 오버로 인해 하위 1% 프레임은 5% 증가했고 평균 프레임은 10% 증가했습니다. 세 번째 게임은 리그 오브 레전드이고 해상도는 풀 HD에 그래픽 품질은 매우 높음입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는 램 오버로 인해 하위 1% 프레임은 41% 증가했고 평균 프레임은 8% 증가했습니다. 네 번째 게임은 섀도우 오브 더 툼레이더이고 해상도는 풀 HD에 그래픽 품질은 가장 높게입니다. 섀도우 오브 더 툼레이더 램 오버로 인해 하위 1% 프레임은 9% 증가했고 평균 프레임은 8% 증가했습니다. 다섯 번째 게임은 사이버펑크 2077이고 해상도는 풀 HD에 그래픽 품질은 레이트레이싱 울트라입니다. 사이버펑크 2077은 램 오버로 인해 하위 1% 프레임은 9% 증가했고 평균 프레임은 3% 증가했습니다.
이제 인텔 14700K CPU가 B760 보드에서 언더볼팅 적용을 안하고 시네벤치 R23 30분 스로틀링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인텔 14700K CPU가 워낙 발열이 심하고 비보드 과전압 이슈가 있기 때문에 언더볼팅은 이제 필수가 되었습니다. 실내 온도 23도에서 24도로 유지하고 인케이스 상태에서 30분 스로틀링 테스트를 해줬습니다. CPU 수랭 쿨러는 현존 최강의 성능을 가진 발키리 GL360을 사용했습니다. 당연히 CPU 온도가 100도를 넘길 거라 예상을 했는데 테스트 결과 CPU 최대 온도는 95도로 측정이 되네요. 테스트 환경 실내 온도 맞춘다고 일부러 보일러 1시간 가까이 켜서 실내 온도도 올린 거라 겨울 특수 냉각도 통하지 않을 텐데 신기하네요. CPU 최대 전압도 295W로 측정이 되었네요. CPU 온도와 전압값만 봐서는 순정 상태로 쓸 수 있지만 역시나 비보드 과전압 이슈 때문에 시네벤치 R23 점수가 많이 하락되었네요. 순정 상태에서 1회만 측정했을 때 시네벤치 R23 점수는 34,600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네벤치 R23을 30분 동안 돌리면 발열과 전력이 계속 쌓이며 시네벤치 점수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B760 메인보드에 마이크로 코드 언더볼팅을 해서 낮은 CPU 온도, 낮은 CPU 최대 전압, 그리고 높은 시네벤치 R23 점수를 찾아야 합니다. 윈도우에서 TM5 프로그램을 이용해 램 오버클럭 안정화에 성공했습니다. 다시 바이오스로 진입해서 이제는 CPU 전력 제한 해제와 마이크로 코드 언더볼팅을 해줄 겁니다. 현재 화면은 어드밴스드 모드의 트위커 메뉴입니다. 첫 번째로 CPU 전력 제한 해제를 해주겠습니다. 키보드 방향키 아래쪽을 눌러 어드밴스드 CPU 세팅에서 엔터를 눌러주세요. 키보드 방향키 아래쪽을 눌러 터보 파워 리밋에서 엔터를 눌러주세요. 오토로 되어 있는 것을 이네이블드로 바꿔주세요. 패키지 파워 리밋 1 TDP 와트에서 엔터를 누르고 키보드 방향키 위쪽을 한 번만 눌러주시면 4095 최대값으로 한 번에 이동하고 엔터를 눌러주세요. 패키지 파워 리밋 2 와트에서 엔터를 누르고 키보드 방향키 위쪽을 한 번만 누르고 최대값인 4095에서 엔터를 눌러주세요. 이 과정이 CPU 전력 제한 해제입니다. 이제 마이크로 코드 언더볼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에서 ESC 키를 눌러 이전 화면으로 나와주세요. 어드밴스드 CPU 세팅 위쪽에 보시면 Select MCU로 이동해 주시고 엔터를 눌러주세요. 오토로 되어 있는 것을 REV 0X104로 바꾸고 엔터를 눌러주세요. REV 0X104로 바꿔주시면 드디어 B760 보드에서 마이크로 코드 언더볼팅이 가능해집니다. 키보드 방향키 아래쪽을 눌러 CPU PCH 볼티지 컨트롤 파트로 내려와 주시고요. V코어 볼티지 모드에서 엔터를 누르고 어댑티드 V코어로 바꿔주세요. 인터널 CPU V코어에서 엔터를 누르고 노멀로 변경해주세요. 인터널 CPU V코어 오프셋으로 이동해주시고 CPU 공급되는 전압 다이어트 값을 입력해 주셔야 하는데요. 여기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간단하게 비유하자면 사람도 다이어트 할 때 체질이 달라서 조금만 운동해도 살이 금방 빠지는 사람이 있듯이 CPU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설명드리려면 30분 정도 걸리니 다음에 해드릴 거고요. 일단은 가장 범용성이 있는 값인 마이너스 0.12V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키보드 방향키 아래쪽을 눌러 아래로 내려오세요. CPU 링 볼티지에서 엔터를 눌러주시고 노멀로 변경해주세요. CPU 링 볼티지 오프셋에서 위의 값인 마이너스 0.12V를 항상 똑같이 입력해주세요. 그리고 윈도우로 진입해서 시네벤치 R23 프로그램을 30분간 스로틀링 테스트해서 오류가 안 나면 성공하신 거예요. 그러면 다시 바이오스로 진입하셔서 인터널 CPU V코어 오프셋과 CPU 링 볼티지 오프셋을 마이너스 0.13으로 변경해 주신 다음에 다시 윈도우로 진입하셔서 시네벤치 R23 프로그램 30분 안정화 테스트를 하시고 성공하시면 다시 바이오스로 진입하셔서 둘 다 마이너스 0.14 마이너스 0.14V로 변경해서 점차 마이너스 값을 높여가면 됩니다. 저는 마이너스 0.19V에서 안정화를 받는데요. 마이너스 0.2V에서는 시네벤치 R23에서 오류가 나거나 컴퓨터가 멈췄습니다. 그러면 제 14700K CPU의 언더볼팅 수율 값은 마이너스 0.19V입니다.
이제 키보드 F10번키를 눌러주시고 Yes를 눌러 윈도우로 진입해주세요. 이제 인텔 14700K CPU에 기가바이트 B760M 어루스 엘리트 X AX 메인보드에서 제공하는 마이크로 코드 언더볼팅을 적용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시네벤치 R23 30분 스로틀링 테스트를 했습니다. 역시나 테스트 환경 조건은 순정 상태일 때와 같은 실내 온도 23도에서 24도 사이를 유지하고 인케이스 상태에서 진행했습니다. CPU 최대 온도는 순정 상태 95도에서 언더볼팅 적용 86도까지 9도가 하락했습니다. CPU 최대 전압은 순정 상태 295W에서 언더볼팅 적용으로 인해 248W로 47W가 하락했습니다. 시네벤치 R23 점수는 언더볼팅 적용 1회 측정 때는 35,600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네벤치 R23을 30분 동안 돌리면 발열과 전력이 계속 쌓이며 시네벤치 점수는 하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더볼팅 적용하고 30분간 스로틀링한 시네벤치 R23 점수는 34,700점이 나왔습니다. 언더볼팅을 적용하고 시네벤치 점수가 900점밖에 줄어들지 않은 건데요. 순정 상태 대비해 굉장히 선방한 점수라고 생각합니다. 기가바이트 B760M 어루스 엘리트 X AX 메인보드의 전원부가 얼마나 CPU 발열을 잘 견디는지 테스트 해볼 건데요. 그래서 시네벤치 R23 멀티코어 10분 스로틀링 부하를 주면서 메인보드 전원부를 열화상 카메라로 온도 측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텔 14700K 전력 소모량이 베스트 5 안에 드는 CPU입니다. 그만큼 발열도 높죠. 실내 온도 23도에서 24도 기준으로 테스트를 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에서 전원부 온도 제일 높게 잡은 부분이 59도입니다. 14700K CPU를 사용했는데 전원부 온도가 60도를 넘기지 않는다니 이거 대박이네요. 메모리 오버클럭만 신경 쓴 메인보드라 생각했는데 열화상 카메라 테스트를 해보니 전원부까지 대박이네요.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메인보드를 사용하며 느낀 점은 Z790 메인보드보다 램 오버클럭이 더 잘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보통 메인보드들이 6레이어 PCB인데 이 메인보드는 8레이어 PCB라서 확실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거기다 어느 한 부분 어색하지 않은 디자인과 완벽한 화이트 빌드 메인보드였고요. 딱 한마디로 이 메인보드를 정의하자면 램 오버클럭 잘 되는 진정한 화이트 메인보드라고 지칭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